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골목길, 새벽 3시 유유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유진아. 나랑 결혼해줄래? 유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마른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지만 유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유유는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다. 너 없인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반지,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유진의 손이 유윤의 뺨을 스쳤다.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스며들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유진이 정말 누구인지. 유유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태어나 자랐다. 32살,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녀는 주변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인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출근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그녀의 삶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유유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조심스러운 균형의 기술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이상한 애라고 속삭이곤 했고 친구들은 연애 얘기를 할 때마다 그녀를 빼놓았다. 유유는 사랑을 꿈꿨지만 그 꿈은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날 유윤의 삶은 우연으로 바뀌었다. 회사 근처의 공원에서 그녀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여성을 봤다. 그 여성은 낡은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유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괜찮아요. 우산이라도 드릴까요?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깊고 슬펐다. 고마워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날부터 유진은 유윤의 삶에 스며들었다. 유진은 28살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집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유유는 처음에 동정심으로 다가갔다. 매일 저녁 회사에서 퇴근하면 유진을 찾아 나섰다. 공원 벤치, 지하철역 구석, 한강변의 모퉁이, 유진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유유는 도시락을 챙겨갔고 따뜻한 차를 사다 주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유진이 물었다. 유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외로워서 그래? 서로 보듬는 거지?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유윤의 감정은 변했다. 유진의 미소가, 그녀의 손길이 유윤의 가슴을 울렸다. 한국의 가을은 쓸쓸하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질 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유진은 그 집이 없었다. 유유는 유진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오늘만. 쉬다가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랐다. 그날 밤 그들은 소파에 앉아 김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은 유윤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언니, 나 좋아해. 유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말은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유윤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어머니는 매년 설날에 떡국을 끓이며 언제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좋은 남자 만나라 오고 했다. 유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그녀의 사랑은 좋은 남자가 아니었다. 유진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과거는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다. 가지마, 제발. 유유는 안아주며 달랬지만 유진의 눈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유유는 결심했다. 유진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녀는 은반지를 샀다.
명동의 작은 보석 가게에서 직원이 신랑분께 라고 물었을 때 유유는 아니요. 특별한 사람에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새벽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유유는 무릎 꿇었다. 유진아, 나랑 결혼하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둘이서 유진의 눈물이 비와 섞였다. 언니. 나 같은 게 하지만 유유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전부야? 그 순간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한국의 비는 차갑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뜨거웠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유진이 정말 누구인지. 그녀의 손가락에 새겨진 문신 같은 흉터. 그건 단순한 노숙자의 흔적이 아니었다. 결혼 준비는 꿈 같았다. 유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유진을 위해 옷을 샀다. 한복은 아니었다. 현대적인 웨딩드레스, 하지만 한국적인 터치로 한지 램프와 꽃잎을 더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결혼식을 할 거야, 이유윤이 말했다. 유진은 거울 앞에서 웃었다. 언니, 나 아이 예뻐. 유유는 그녀의 허리를 안으며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약속의 식을 올렸다. 목사 대신 친구 한 명이 증인으로 섰다. 유윤의 절친 지은이는 처음에 충격받았지만 곧 축하했다. 드디어 내가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행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유진은 여전히 과거를 숨겼다. 밤에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전화기 없어? 유윤이 물었다. 유진은 잃어버렸어요 라고 대답했다. 유윤은 믿었다. 사랑은 의심을 용서한다. 그들은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다. 스트리트 푸드, 떡볶이와 호떡. 유진은 집에서 먹던 맛이야 라고 웃었다. 유윤은 물었다. 집. 어디서 왔어? 유진의 미소가 굳었다. 오래전 일. 사실 유진은 유씨 가문의 막내딸이었다. 강남의 대저택에서 자란 그녀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안고 살았다. 아버지는 재벌급 기업의 CEO, 어머니는 사회명사, 하지만 유진은 20살에 집을 나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사랑.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여학생과 연애했다. 그 소문이 가족에게 퍼지자 아버지는 이 집에서 그런 건 용납 안 해라고 소리쳤다. 유진은 도망쳤다. 서울의 거리로. 노숙자가 된 건 선택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녀는 돈도 연락처도 버렸다. 유윤을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사랑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그들은 유윤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작은 원룸, 하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유윤이 커피를 내리고 유진이 밥을 짓는 일상. 한국의 겨울은 길다. 그들은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은 조금씩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설날에 할머니 댁에서 한복 입고 놀았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유유는 안아주며 우리도 그런 추억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사설 탐정, 은밀한 검색. 유진아, 돌아와. 내가 없으면 안 돼. 한편 유윤의 회사 생활은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반지를 보며 수군거렸다. 유윤 씨, 결혼. 상대가 누구야? 유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웃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호기심이 세다. 누군가 유진의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노숙자랑 결혼. 미쳤어. 악플이 쏟아졌다. 유유는 상처받았지만 유진을 지켰다. 우린 괜찮아. 세상은 변할 거야.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유진이 갑자기 멈췄다. 언니. 사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검은 세단이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다. 유진의 아버지였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어떻게? 유유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누구세요? 남자는 유윤을 노려봤다. 이 여자는 우리 딸이야. 데려갈 거다. 그 순간 충돌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유진을 끌고 가려 했고 유유는 막아섰다. 그녀는 제 아내예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하다. 아버지의 말은 법이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끼어들 자격 없어. 유진은 울며 외쳤다. 아빠, 제발. 나 이제 행복해. 하지만 아버지는 끌고 갔다. 세단이 사라지자 유유는 무릎 꿇고 앉아 울었다. 배신의 맛, 처음 느껴보는 고통. 유진은 다시 사라졌다. 유유는 매일 공원을 찾았지만 빈 벤치만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랑은 때론 비밀을 용서하지만 이건 달랐다. 유유는 유진의 가족을 검색했다. 대기업, 스캔들 없는 명문가? 유진은 그 안에서 숨겨진 꽃이었다. 이제 유유는 홀로 서 있었다. 유윤의 나날은 회색빛이었다.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유윤 씨, 그 소문. 진짜야? 지은이가 물었다. 유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후회 안에 지은이는 한숨을 쉬며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다. 유윤은 알았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지만 개인의 상처는 깊다. 그녀는 유진의 흔적을 쫓았다. 공원, 골목, 한강. 아무것도 없었다. 한 달 후 소포가 왔다. 안에는 유진의 낡은 코트와 편지. 언니, 미안해. 나 돌아갈게. 사랑해. 유윤의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그날 밤 그녀는 강남의 대저택 앞에 섰다. 보안 요원이 막았지만 유윤은 소리쳤다. 유진 만나러 왔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우아한 한복 차림,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이 그 사람인가? 우리 딸을 망친 유유는 무릎 꿇었다. 망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사랑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유윤을 봤다. 들어와 애 저택 안은 화려했다. 한지문, 도자기, 조상 사진. 유진은 방에 갇혀 있었다. 언니, 유진이 달려와 안겼다. 아빠가. 강제로 유유는 그녀를 안으며 함께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왔다. 결혼. 웃기지 마. 우리 집안은 그런 걸 용납 못해. 그는 유진에게 말했다. 내 오빠 결혼식 준비 중이야. 너도 돌아와.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이제 유윤 언니랑 살 거야. 충돌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유진의 과거를 들춰냈다. 집 나간 게 내 탓이야. 이제라도 바로잡아. 유진은 울었다. 아빠, 나 레즈비언이야. 그게 내 잘못인가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국의 가족은 조화를 중시하지만 때론 그 조화가 사람을 짓누른다. 어머니가 말했다. 생각해봐. 사회가 뭐라고 할까? 유유는 대답했다. 사회는 변해요. 우리 사랑처럼. 그날 그들은 저택을 나왔다. 유진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언니, 나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다. 언론이 소식을 냈다. 재벌딸, 노숙자 결혼 스캔들, 악플이 쏟아졌다. 유진의 가족은 압력을 넣었다. 회사에 전화, 친구들에게 연락. 유유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유유는 웃었다. 이미지. 제3이에요. 그들은 작은 여관으로 피신했다. 인천의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밤에 유진이 말했다. 언니, 후회해.
유유는 아니. 너랑 있으니까 라고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한국의 바다는 넓다. 그 안에는 용서와 희망이 있다. 하지만 배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진의 오빠가 나타났다. 동생아, 아빠가 아파. 돌아와. 그는 유윤을 보며 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유진은 흔들렸다. 가족의 유대는 강하다. 그녀는 유윤에게 말했다. 언니, 잠시만. 생각 좀 할게. 유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유진은 사라졌다. 오빠와 함께 편지 한 장, 미안.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유유는 바닷가에 앉아 울었다. 배신의 파도가 그녀를 삼켰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유유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유진의 소식을 들었다. 가족의 결혼 소개팅, 강제적인 만남. 유진은 웃는 사진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슬펐다. 유유는 결심했다. 마지막 시도. 그녀는 유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비가 다시 내렸다. 유진아, 돌아와. 유진의 오빠는 유윤을 막았다. 가, 동생 건드리지 마. 하지만 유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강요할 수 없어요. 오빠는 한숨을 쉬며 가족이야. 이해 못해. 한국의 가족주의는 뿌리 깊다. 오빠는 유진의 편지를 보여줬다. 이게 그녀의 마음이야. 유유는 읽었다. 언니, 나 약해. 가족을 지켜야 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유유는 알았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압박이었다. 유유는 홀로 돌아갔다.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친구 지은이는 위로했다. 포기하지 마. 한국 드라마처럼 끝이 좋게 될 거야. 이유유는 웃었다. 드라마는 픽션이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편지를 썼다. 유진아, 내가 어디 있든 사랑해. 우리 약속 기억해요. 편지는 저택으로 갔지만 답은 없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한강변. 유유는 벤치에 앉아 유진을 기다렸다. 그곳은 그들의 시작이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유진이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 도망쳤어. 유진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족의 압력, 오빠의 설득,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나, 언니 없인 못 살아. 이유유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래? 그들은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유유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제주도는 한국의 낙원. 검은 현무암, 푸른 바다, 오름. 그들은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아침에 고등어 구워 먹고 바다에서 수영했다. 유진은 웃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는 일시적이었다. 가족의 추격이 시작됐다. 탐정, 전화, 심지어 경찰. 실종자 신고라는 명목으로. 고조는 제주의 절벽에서 왔다. 유진의 아버지가 직접 왔다. 헬리콥터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유진아. 내려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유진은 절벽 끝에 서서 울었다. 아빠, 나 사랑해? 그럼 날 보내. 아버지는 다가오며 집으로 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원하는 건 언니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유유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함께 있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윤에게 제안했다. 돈 줄게. 떠나. 유유는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했다. 그 순간 유진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눈물이 흘렀다. 유진아. 엄마 미안해. 내 감정을 몰랐어. 한국의 어머니는 희생적이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했다. 아이들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는 주저했지만 결국 물러섰다. 조건이 있어? 비밀리에 살아. 집안 망신시키지 마.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관계는 변했다. 유진의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가끔 음식을 보냈다. 건강히 지내 오빠는 미안했다고 사과했다. 유윤과 유진은 작은 집에서 살았다. 직장도 찾았다. 유진은 카페에서 일했고 유윤은 프리랜서가 됐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유진의 사촌, 질투심에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 재벌딸의 레즈비언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인터뷰 요청, 추격. 유윤과 유진은 숨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유진이 울었다. 유윤은 함께 이겨내자고 했다. 그 밤, 그들은 창밖의 별을 봤다. 한국의 밤하늘은 아름답다. 스캔들은 폭풍이었다. TV 뉴스, 온라인 기사. 한국 재벌가의 금기된 사랑. 유진의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인가? 어머니가 울었다. 유진은 병실로 달려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랑은 자유예요. 한국 사회가 술렁였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이가 응원했다. 유윤 유진 사랑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유윤과 유진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곳은 시작이자 끝. 언니, 고마워. 내 덕에 나 자신을 찾았어. 유진이 말했다. 유윤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우리 진짜 결혼하자. 이번엔 모두 앞에서 그들은 법적 결혼을 했다. 작은 등록소에서 증인으로 지은이와 어머니. 축하해.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삶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그 평범 속에 로맨스가 있었다. 주말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겨울에 따뜻한 온천 여행. 유진은 그림을 그렸다. 유윤의 초상화, 비 내리는 골목. 이게 우리 이야기야. 이유윤은 웃었다. 영원히.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유윤과 유진은 그 물결의 일부였다. 그들의 사랑은 인간적이었다. 용서, 이해, 성장. 배신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비가 다시 내리는 새벽, 유윤은 유진을 안았다. 사랑의 유진은 속삭였다. 나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정체는 이제 모두의 축복이 됐다. 사랑은 결국 자유다. 에필로그. 몇 년 후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아이는 없었지만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언니, 행복해. 응, 너 덕에.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한 페이지, 레즈비언 커플의 로맨틱한 여정으로 남았다.